자,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퍼블리싱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어요. 즉, 화면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끔 됐어요. 그러면 뭘 해야 되냐? 예, 이제 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죠. 네. 그래서 UI 컨텐츠하고 동일하게 스크립트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SPA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일반 언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. 뭐 자바라든지 뭐 기본적인 PHP라든지 뭐 웹 프로그래밍을 좀 하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아마 스크립트를 배우게 되는데, 뭐 PHP나 이런 것들을,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라면 뭐 좀 쉽게 다가가는데, 자바나 이런 C샵이나 자바나 이런 것들 한 분들이라면 좀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 기본 OOP 언어, 즉 C샵이나 C++, 그 다음에 자바 이런 것들은 클래스 기반 언어들이거든요. 즉 OOP 문법을 지원하는 언어들이라서 기본 코딩이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요.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변수, 함수 이런 코딩을 하거든요.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낯설면서 어, 언어가 이렇게 겹벽다기처럼 생겼어 이렇게 느끼거든요.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해야 돼 하면서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하지만 모든 언어는 아시잖아요. 똑같거든요. 개념이. 그냥 그 안에 클래스 안에 변수를 선언하냐 뭐 이런 차이일 뿐, 변수의 기능, 함수가 메소드일 뿐 기본 개념은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일반 언어를 하셨던 분이라면 그냥 이렇게 훑 트면서 넘어가셔도 돼요. 단 아직 자바스크립트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것도 하나하나 이 코딩을 작성을 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막 프로그래밍 시작을 했는데 목표가 SPA야. 그러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. 일단 SPA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저희 UI 컨텐츠 개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 기초적인 부분, 특히 요 자바스크립트 코어 문법 1, 코어 문법 기초 1, 코어 문법 기초 2, 이 부분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. 이 부분을 안 하잖아요. 모든 게 어려워요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?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.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. 누구랑? 코딩 동네랑. 네. 어떻게 공부하고 뭐가 중요하고 예제들이 있고 여러분의 실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예제들까지 하나씩 같이 할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가야 될 길,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. 요런 게 위험 영역이네. 건너뛰어야겠네. 여기 힘들겠네. 여기는 좀 쉬어가는 코너네.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대략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구나. 죄송합니다. 또 뭐 했네요. 그런 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자, 요 부분을 하고 함수 단위 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배우고,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. 모든 언어는 다 똑같아요.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자바를 했어. 그럼 C샵을 배운다? 프로그래밍 언어만은 배우는 데 있어서는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. 예. 왜냐면 문법이 똑같으니까요. 근데 뭐에서 오래 걸리냐? 그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고유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고유 기능들이 있어요. 그걸 배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.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? 일반 언어를 했다? 그냥 보면 아마 요 기본적인 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건 언어가 비슷하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두시면 아마 다른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반대로 나는 일반 언어 하는데 이거 자바스크립트 어렵던데?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후루뚜루뚜 이 언어를 잘못 배우신 거예요. 그럼 뭘 해도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. 그건 잘못됐다는 거. 학습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자, 좋습니다.
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배우고 함수 단위 프로그래밍 배우고 코어 라이브러리 배우고 여기서 jQuery를 안 배우셔도 되는데 왜냐? SPA 쪽 가면 이 jQuery보다 더 좋은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거든요. 예. 기능들을 그 프레임워크에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요.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쓰진 않아요. 왜냐면 그 jQuery로 jQuery로 그 유용한 UI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그 종종 쓰게 돼요. 그러면 그때 jQuery 모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자면 우선 jQuery를 여기서 좀 배우고 가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jQuery 배우고 나서 jQuery 기반의 UI 컨텐츠 정도는 좀 만들어 보는 거죠. 왜? 이제 막 시작을 하니까요. 익숙해져야 하잖아요. 아시겠죠? 여기까지 보면 UI 컨텐츠 개발하고 좀 거의 동일합니다. 예. 그래서 좀 더 밑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다고 보시면 돼요. 어느 부분에 분에. 예.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뭐랄까 그 UI 쪽은요 뭐에 좀 특화되어 있냐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까요? 퍼블리셔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. 요즘 좀 이렇게 말 나누기도 좀 그래요. 근데 좀 퍼블리싱 쪽은 언어보다는 프로그램보다는 마크업이나 이런 퍼블리싱 스킬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스크립트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뭐가 중요해 이거예요. 주로 퍼블리셔나 퍼블리싱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크업이 우선 크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스크립트 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UI 컨텐츠 개발은 이제 그 반대예요. 스크립트가 우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크업이 부. 그래서 어떤 근데 가면 마크업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냥 UI 전문 공통 UI를 만드는 분도 계시고 회사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뭐가 이게 딱 이건 없고요.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. 그러면 SPA는 뭐냐? 이제는 마크업보다는 스크립트이긴 한데 스크립트가 더 엄청 큰 거예요. 그리고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?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네.